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취업 지식인 7강 자기소개서 편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스펙 편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자기소개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역시나 제 강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목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자기소개서에서 스킬이나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자기소개서 자체가 질문부터가 되게 요새는 너무 지역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결국엔 정보 싸움이나 절실함을 어필하는 그런 본인의 노력이나 태도가 더 녹여내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방향인데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발로 뛰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는 앉아서 할 수 있는 것과 발로 뛰어낼 수 있는 게 있다. 그럼 도대체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 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일종의 기업 분석 같은 건데 회사 채용 사이트 무조건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들어가세요. 제가 첫 강인가 두 번째 강인가에 한번 말씀드렸죠. 네, 채용에 대해서 검색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많이 하시는 구글링인데 구글에다가 최근 회사 관련 기사들 많이 검색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당연히 필요하고 CEO 이름도 한번 쳐보세요. CEO 이름. 그러면 그 CEO가 갖고 있는 비전이나 회사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큰 그림들이 기사에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년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점에서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회사 내에 임원 포럼 같은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삼성이 해체되면서 없어졌을 텐데 수요 사장단 회의 같은 데서 삼성은 매일 외부 강사들을 임원들에게 초청해서 강의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강의 주제들을 보면 그 회사가 최근 갖고 있는 관심사나 흐름들이 보여요. 뭐 포스코도 이런 거 하고 있고 웬만한 대기업들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조찬 포럼 이런 거 임원 대상으로. 그런데 초청하는 강사들이 누구고 주제가 뭔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임원 포럼 같은 경우는 제가 교육 담당자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부분이지 다른 데서는 구글링 하라고 할 때 이것까지 검색하는 거 추천 잘 안 할 겁니다. 예, 제가 덤으로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1학년 분들은, 저학년 분들은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다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라고 있는데 다트라는 곳에 들어가서 단기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의 사업의 영역을 좀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다트라는 곳에 들어가면 회사별 검색에서 회사 이름을 칠 수 있어요. 그럼 회사 이름을 내가 원하는 회사 치면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이렇게 나와 있죠. 다른 건 안 봐도 되고요. 저 두 가지 위주로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주식회사들은 상장되는 회사들은 다 검색이 되고요. 그 이외에는 제가 어느 회계사님께 듣기로는 자산 규모 120억 이상인가? 그 정도 되는 규모의 회사들은 다 뜬다고 하는데 혹은 검색이 안 될 수 있는 회사들은 자회사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 모회사의 회사명을 치면 그 모회사의 사업의 영역 부분에 그 자회사들의 얘기도 같이 나와 있어요.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뭐 코오롱 이런 경우도 한번 쳐봤어요. 역시나 나옵니다. 분기 보고서 밑에 보이죠? 박스 쳐놨죠? 그런 경우들을 찾아서 클릭을 해보시면 돼요.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제가 사업의 내용을 보시라고 했죠. 왼쪽에 문서 목차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 시간 많으신 분들은 쭉 훑어보면 당연히 좋고요. 본인이 회계학과나 경영학과 분들은 재무제표 보면서 이 회사의 수익성, 안정성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 그게 아닌 노멀하게 보편적으로 보시려면 사업의 내용은 무조건 봐라. 무조건. 진짜 정보의 밭이다. 네. 진짜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좀 시간 남으면 내가 쓸 경쟁사의 것도 같이 열어보시면 비교할 수 있어요. 이게 사업의 내용이 좋은 게 뭐냐면 그 회사의 현재 상황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업계, 산업별 동향들도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예, 다른 회사도 한번 쳐봤는데 여러 가지 제가 샘플을 몇 개 갖고 왔습니다. 사업의 내용 역시나 쭉 그 회사에 대한 영역부터 해서 나오고 있죠. 현재 영위되는 사업들 이런 게 나와 있어서 되게 참고하시기에 좋은 게 바로 다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외에 기업 분석 자료가 아예 메일이 돼서 나온 것들이 있어요. 각 증권사 IB 파트에 있는 분들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혹은 많이 하시는데 증권사에서 분석하는 기업 분석 자료 같은 경우도 찾아보실 수 있고 신용평가 회사에서도 각각의 회사들을 평가하면서 나타내는 그런 레포트 같은 게 있습니다.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유료 결제하시면 볼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이미 메이킹 되어 있는 자료들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고요. 경제신문 꼭 구독하세요. 꼭 웬만하면 종이신문을 구독하시고 뭐 어느 게 좋아요라고 하면 전 답은 못 드리겠어요. 다 좋으니까. 한경, 매경, 서울경제 3대 경제지니까 꼭 보시고 추가로 제가 더벨이라고 하나 써놨는데 더벨은 유료기사 쓰는 그런 매체예요. 머니투데이에서 만든 경제 전문 매체인데 유료기사임에도 불구하고 검색할 때 걸려 나오는 오픈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꽤 쏠쏠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어떤 경제 전문 매체보다 되게 소상한 그 회사의 사업에 대한 얘기들, 현 상황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검색하고 싶을 땐 앞에 더벨이라고 치시고 내가 찾고 싶은 회사 이름을 그 다음에 연달아서 바로 쓰세요. 그럼 기사들이 막 나와요. 내가 뭐 신세계 푸드 관심 있다면 더벨 신세계 푸드, 내가 현대해상에 관심이 있다 더벨 현대해상, 이런 식으로 검색어에 키워드를 입력해 보시면 그 회사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들, 뭐 순위 구조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발로 뛰어야 되는 것, 발로 나가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많이들 간과합니다. 이 점을. 앞에 말한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현장 찾아가는 건 진짜 부지런하고 적극적인 사람만 해요. 절실한 사람만 합니다. 현장 꼭 찾아가 보세요. 예. 특히 저처럼 스펙이 안 좋아서 자기소개서를 극강으로 써야 되는 분들은 꼭 가세요. 저는 실제로 그래서 CJ 썼을 때, CJ 헬로비전 썼을 때 직접 가서 상담받아보고 헬로 모바일 가서 요금제 막 가입도 해보고 가입 상담도 받아보고 했어요. 어떤 게 유불리가 있고 일반 이동통신사랑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막 상담해보고 BJ 프리테일 썼을 때는 CU에서 특화된 특이한 점포들이 있다고 해서 뭐 이태원에 있는 이런 곳 라카 있는 편의점도 가보고 대학로 앞에 버스킹 무대가 있는 편의점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고 어디 동덕여대인가에 어디는 파우더룸이 있는 편의점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고 이렇게 좀 특이한 편의점 가보면서 실제로 고객들이 어떻게 오고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유인이 많이 되고 있는지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막 많이 물어보면서 직접 밟아보고 자기소개서에 녹여냈었어요. LF 쪽 썼을 때도 LF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이 어떻게 재고 처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구로에 있는 LF 아울렛에 가서 직접 막 따져보고 어떤 경로로 유통해서 오는 단계 같은 것도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상품들이 어떻게 재고 처리되는지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렇고 여기는 여기가 어디더라? 목동에 있는 행복한 백화점인데 제가 공영 홈쇼핑이라는 곳을 썼을 때 거기가 중소기업 제품 전용으로 판매하는 곳이라서 중소기업 전용 제품을 판매하는 외부 백화점이 있길래 한번 가봤어요. 어떤 중소기업 상품들이 요새 인기가 많은지 그런 거 직접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 같이 뛰어왔고 보험사 쓸 때는 직접 그 보험사 지점에 가서 설계사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도 눈으로 보고 오고 인터뷰도 해보고 지점장들을 한번 직접 만나보고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죠. 직접 저는 발로 뛰어봤습니다. 그 외에 뭐 NC백화점 이랜드 리테일 썼을 때는 NC백화점 가서 그 층에 있는 매니저, 플로어 매니저님들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한번 기웃기웃거려서 살펴보기도 하고 각 매장의 점주님들이랑 직접 본사 직원이랑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매출에 대해서 어떤 게 좀 잘 되고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인터뷰도 해보고 많이 물어보고 했거든요. 귀찮게 했고 그렇게 해서 쓴 자기소개서들은 거의 다 붙었어요. 제가 좀 사진으로 많이 못 남겨놨는데 이 외에도 웬만한 곳들은 다 제가 찾아다녔어요. 그럼 좀 자기소개서의 퀄리티가 높아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채용 설명에 가라. 채용 설명에 많이들 안 가시는 것 같아요. 뻔한 소리 한다고. 근데 가면 뭐가 좋냐면 어, 그 담당자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현직자를 만나기 되게 어려운데 그 내가 가고 싶은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직접 오는 채용 설명회를 안 가? 채용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가서 앞에 나가서 메모장 들고 가서 물어봐야죠. 설명회 끝나고 인사 담당자 붙잡고 나서 막 물어보는 거죠.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그러면서 정보 들여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기왕이면 좀 메이저 학교로 가면 좀 더 좋은 게 다른 학교에는 인사 과장이 올 거, 메이저 회사는 인사 부장이 오고요. 뭐
더 높은 사람이 오고 이런 게 있어요. 특히 은행 쪽 설명회가 그래요. 뭐 기업은행 서울대 채용 설명회랑 어디 연고대 설명회랑 그 밑에 학교랑 설명회에 나가는 사람들의 인력 구조가 달라요. 높은 학교의 설명회는 좀 더 높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좀 더 고급 정보를 알고 있겠죠. 그래서 가서 뻔한 얘기라고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들러붙어서 정보 캐와라. 그리고 어떻게든 현직자를 만나라. 앞에서 말한 현장 찾아가라, 채용 설명회 가라는 거 이외에 내가 가고 싶은 직무에 대한 현직자들을 어떻게든 찾아서 만나세요. 예, 학교 선배나 학과 사무실 물어봐서 아니면 현장 가서 만나세요, 현직자들. 그러면 신입 OJT 때 뭐 배웠는지랑 하루 일과를 꼭 물어보세요. 현직자를 만나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막상 가면 무슨 질문해야 되는지 잘 몰라 하는 그런 학생들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이 들 때 이 두 가지는 꼭 물어보시면 얻어오는 게 많을 거예요. 신입 OJT 때 무엇을 배우는지는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 내가 입사했을 때 가장 먼저 배워 나가야 될 교육 단계이기도 하고 내 직무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 OJT이기 때문에 내가 OJT 때 무엇을 배우는지를 알아가면 내가 자기소개서나 그걸 채용을 준비할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이미 이해도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를 더 빨리 배울 수 있다는 걸 어필할 수 있고 그 업에 대한 성격을 좀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신입 OJT 때 배우는 소스나 플로어들은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두 번째로 하루 일과를 물어보면 역시나 같은 측면에서 그 사람이 그 직무의 담당자 현직자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으면 당연히 내가 어떤 내용 나의 사례를 끼워 맞추더라도 그 방향에 맞춰서 설정을 해나갈 수 있겠죠. 방향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현직자를 만났을 때 반드시 꼭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인재상이랑 핵심 가치라고 해서 제가 또 실어놨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굉장히 별거 아니라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게 그거 같지만 인재상이랑 핵심 가치는요. 그 회사 내에서 인사평가나 승진 혹은 육성 교육할 때 기준점이 돼요. 평가 항목의 카테고리로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를 통해서 가지치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재를 맞춰가는 게 회사의 목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인재상의 핵심 가치는 중요한데 하물며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역시나 회사의 사람으로 메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안 중요하겠어요? 그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가? 실제로도 신입사원 뽑을 때 평가 항목의 요소로 물론 이것만 들어가 있진 않지만 큰 항목으로 인재상의 핵심 가치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항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필하고 싶은 역량들이 무수히 많아도 그 회사의 인재상에 해당되는 것 위주로 뽑아서 어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나마 다행인 건 사실 근데 인재상들이 비슷합니다. 예, 비슷해요. 다 뭐 창의성, 글로벌 이런 거 다 껴있기 때문에 대비하시기에 뭐 어렵진 않을 건데 그래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다 라는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많이 간과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어요. 예, 좀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자기소개서에 뭐 항목별로 제가 막 스킬을 알려줄 건 아닌데 첫 번째로는 직무와의 연결고리를 반드시 어필하라예요. 기승전 직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필을 하고 나의 장점이나 나의 화려한 면을 다 말한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딱 끝나요.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나의 이런 모습이 너희 회사의 이러이러한 직무에 이러이러한 속성에 내가 부합된다. 내가 가진 역량이 부합된다라고 마무리 멘트나 맺음 연결고리를 반드시 써줘야만이 돼요. 그래야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 이 직무에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게 어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장점만 무수히 나열해봤자 읽는 사람은 보고 한 번에 안 꽂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말로 써줘라. 이런 면이 너희 회사 직무에 이런 속성과 일치한다. 난 그래서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죠. 방향이 그렇다는 거고요. 두 번째, 회사 소개서 말고 자기소개서를 써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기업 분석에
꽂힌 나머지 자기소개서에 그 얼마 안 되는 그 분량을 너희 회사 좋은 회사, 난 이래서 니네 회사 좋아요. 난 니네 회사에 대해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만 잔뜩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쓰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회사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인사팀 사람이 그거 모를까? 우리 회사 이렇다는 거 몰라? 다 알아요. 아는 내용들은 축소하고 핵심적인 얘기만 쓰되 그 다음부터는 자기 얘기를 많이 풀어가셔야 돼요. 분량을. 그래서 회사 얘기보단 자기 얘기를 많이 어필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결과보단 과정에 더 초점을 맞춰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 하면서 1등 했던 거, 뭐 최우수상 탄 거, 대상 탄 거, 이런 거에만 꽂혀서 자꾸 그런 결과치에만 보여주는 거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그거를 이루어내기까지의 과정이나 사례 중심으로 풀어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비포 앤 애프터가 드러나게 써라. 무슨 말이냐면 과정상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과정 중에서 이런 걸 높게 써, 이런 거를 표현해서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좀 드러나게 쓰시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사례를 쓸 때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례를 쓸 때는 반드시 한 가지 사례만 제대로 써라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아무리 밝히고 싶은 활동들이 많아도 그런 욕심상 막 저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서 이런 역량을 키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경쟁력이 없어요. 자기소개서의 칸이나 분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욕심상 자꾸 이거저거 나열하다 보면 한 가지 얘기도 제대로 못 풀어내서 인사 담당자한테는 결국 근데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지? 라는 의문점을 품게 함으로써 떨어져요. 네, 그래서 한 항목에 한 가지 사례만 쓰는 게 좋고 간혹 항목이 천자가 넘어간다 이런 것들은 뭐 카테고리 나눠서 2개 정도 써도 괜찮은데 가급적이면 하나만 제대로 사례를 풀어서 써라라는 걸 좀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자기만의 언어로 풀어 써라. 이거는 뭐 간단히 말할게요. 직무나 역량에 대해서 저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활동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커뮤니케이션이란 이러이러이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그런 뒷받침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죠. 나만의 언어로 재정의를 해봐라. 왜냐면 그래야만이 나의 역량이나 직무에 대해 직접 이 사람은 고민해 봤구나라는 흔적이 묻어나요. 네, 그래서 나만의 언어로 풀어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쉽게 써요. 쉽게. 특히 첫 문장 2갈씩으로 쉽게 쓰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도 자기소개서에 과잉 경쟁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멋있는 비유 같은 거 쓰려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런 거 안 써도 돼요. 담백하게 쓰면 돼요. 읽기 쉽게. 하루에 몇천 개의 자기소개서를 읽는 담당자들을 봐서라도 그냥 한눈에 들어오게 쓰세요. 간단하게. 2갈씩으로. 2갈씩도 많이 귀에 못이 밖으로 들어서 나는 2갈씩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막상 보면 아닌 경우 되게 많거든요. 저도 첨삭 같은 거 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첫 문장을 짧게 쓰면 2갈씩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2갈씩이 아니에요. 반대로 첫 번째 문장에 내가 말하고 싶은 핵심 키워드가 빠져 있으면 그 또한 2갈씩이 아니에요. 네. 나의 성격의 장단점은 무엇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차라리 간단하게 써주는 게 오히려 2갈씩이라는 거죠. 정말 기본적이지만. 왜? 성격의 장단점을 물어봤는데 성격의 장점은 이거래. 그럼 그거에 대한 키워드를 썼잖아요. 그럼 된 거지. 근데 뭘 자꾸 첫 문장부터 이상한 비유를 쓰면서 땀 흘린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 법입니다. 저의 역량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첫 문장부터 이미 뭔가 막 머리가 꼬이면서 좀 오글거리기도 하고 좀 안타까워요. 그런 경우 보면. 그래서 소제목 정도 이미 달아줄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소제목 달고 첫 문장은 간단하게 2갈씩으로 치고 나가세요. 그냥 간단하게. 명료하게. 단 무작정 짧게가 아니라 반드시 핵심 키워드는 달아라. 그 다음에 왜냐하면 하면서 풀어나가라. 그게 정석이다. 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재현이 나와 있는데요. 강의 마치면서 딱 2가지 높아심에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기소개서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십시오. 지금 창피한 게 채용 담당자 앞에서 창피한 것보다 낫습니다. 자꾸 부끄러워서 여기저기 안 보여주는데요. 자꾸 오픈하세요. 그래야 늘어요, 자기소개서.
두 번째, 스터디 할 거면요. 이렇게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에 핵심 키워드를 가리고 돌려보자. 예, 무슨 말이냐면 5명이서 스터디를 한다고 쳤을 때 A라는 사람의 자소서를 키워드를 가린 다음에 내용만 딱 던져주고 돌려봐요. B, C, D, E 각각 4명이 돌려보겠죠? 그런 다음에 뒷면에다가 키워드를 한번 적어보게 하는 거예요. 이 자소서 내용만 봤을 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뭐 같아? 핵심 역량은 뭐 같아?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한 명당 한 사람씩 그거에 대한 키워드만 쓰는 거야. 예, 그럼 딱 돌아왔을 때 이 자소서를 읽고 난 사람들의 키워드가 다 일치를 하면 그 자기소개서는 잘 쓴 거예요. 예, 누가 봐도 내용만 보고도 이 사람이 이걸 말하려고 하는구나가 눈에 들어왔다는 거니까. 완벽하죠? 그쵸? 이런 식으로 B, C, D, E도 각자 자기 자기소개서를 팀원들이랑 돌려보면서 키워드를 한번 써보게 하는 그런 방법들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서를 좀 늘려가는 훈련을 해보시면 역량을 늘려가는 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강의보다 조금 길었는데요. 네, 양해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